아줌마, 여기 수영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남자들 꼬시러 왔습니까?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최유정 32세, 여군 중위가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해병대 교육대 면회실앞 광장이었습니다. 따사로운 오후 햇살 아래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대부분 정장이나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서 있더군요. 정유경 52세, 동안 얼굴에 몸매가 심하게 드러나는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좋아요만 눌러도 행운이 가득 찾아갈 거예요. 저 아줌마 뭔가 이상하네. 군대 면회 오는 복장이 왜 저래? 남자들 꼬시러 왔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정유경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어요. 철우야, 상황 공유한다. 짧고 간결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정확히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저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드르르르르. 점점 가까워지더군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헬기 소리가 점점 커지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지? 왜 헬기가 여기로 오는 거야? 그런데 이때 훈련소 안쪽에서 한 명의 훈련병이 뛰쳐나왔어요. 조동진 21세, 정유경의 조카였습니다. 이모, 동진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달려왔어요. 하지만 최유정 중위가 재빨리 앞을 막아섰습니다. 훈련병, 지금 뭐 하는 거야? 무단으로 뛰쳐나온 거야?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분은 제 이모예요. 동진이가 정유경을 가리켰어요. 최유정은 정유경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모, 이모가 그런 복장으로 면회를 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주변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너무 야하게 입은 것 같은데? 군대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정유경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저 조카를 바라보며 미소만 지었어요. 동진아, 많이 야위었구나. 이모 괜찮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입고 오셨어요? 평소에 이모는 깔끔하게 입잖아요. 동진이가 의아해하는 사이 최유정이 끼어들었습니다. 훈련병, 이 사람과 대화 금지야. 규정 위반이라고. 규정 위반이요? 가족 면회인데요? 가족 면회도 절차가 있는 거야. 그리고 저런 복장으로 오는 사람이 무슨. 최유정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정유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간인이라 절차를 잘 몰랐네요. 민간인? 그럼 더 조심해야지.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그런 복장으로. 그때 헬기가 훈련소 상공을 선회하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어요. 저 헬기 뭐지? VIP라도 오나? 최유정도 잠시 하늘을 쳐다봤지만 곧 정유경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어쨌든 규정은 규정이야. 면회 시간도 정해져 있고 복장도 단정해야 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정유경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집에 가서 제대로 입고 오든지 아니면 오늘은 포기하든지. 동진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중위님, 이모는 멀리서 오셨어요. 제주도에서. 제주도든 어디든 상관없어. 규정은 규정이야. 최유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유경이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군번이 어떻게 되시죠? 군번? 왜 민간인이 군번을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옛날에 군 생활 좀 해봐서. 군 생활? 언제요? 최유정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래전 일인데 지금은 그냥 평범한 아줌마죠. 정유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쨌든 오늘 면회는 어려울 것 같네요. 최유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동진이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아 동진아. 이모가 생각이 짧았네. 그런데 헬기가 점점 낮게 날기 시작했어요. 소음이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막았어요. 저게 대체 뭐야? 여기 착륙하려는 건가? 최유정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헬기 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장철우, 56세, 현역 특임대장. 그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정유경을 발견했어요. 성큼성큼 걸어오면서 외쳤습니다. 누나!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특임대장이 저 아줌마를 누나라고? 철우가 정유경 앞에 서더니 격려했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최유정이 당황했습니다. 특임대장님, 이분을 아십니까? 당연히 알지. 이분이 누군지 알면. 철우가 말하려는데 정유경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철우야, 나 지금 민간인이야. 민간인? 누나가? 철우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조카면에 온 평범한 아줌마라고. 정유경이 눈짓을 보냈어요. 철우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맞아, 민간인이지. 하지만 연기가 너무 어색했어요. 최유정이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특임대장님이 헬기까지 타고 오셨습니까? 그게요. 철우가 말을 더듬었어요. 정유경이 자연스럽게 도와줬습니다. 우리 옛날 동네 친구거든. 얘가 좀 오버하는 스타일이야. 동네 친구가 헬기 타고 옵니까? 최유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 친구가 원래 허세가 좀 있어. 정유경이 철우를 흘깃 쳐다봤어요. 철우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 그래, 내가 좀 그래. 동진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아, 이모가 맨날 얘기하시던 철우 삼촌이네요. 응, 맞아. 와, 진짜 특임대장 되셨구나. 이모가 항상 자랑스럽다고. 정유경이 급하게 동진이 말을 끊었어요. 야, 너 입 좀 다물어. 최유정이 더욱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뭘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까? 별거 아니야. 어릴 때부터 군인 꿈꿨던 친구라서. 정유경이 애매하게 웃었어요. 그때 부대장 신대웅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특임대장님,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부대장, 그냥 잠깐 들렀다 가는 거야. 철우가 손을 흔들었어요. 신대웅이 정유경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여자는 또 누구고 왜 그런 야한 옷을 입고 있어? 야한 옷? 철우가 벌떡 일어섰어요. 부대장,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보면 알잖아. 저런 몸매 드러나는 옷을. 몸매 드러나는 옷이 어쨌다고? 철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정유경이 철우를 말렸습니다. 철우야, 괜찮아. 실제로 내가 좀 그렇게 입었으니까. 누나가 뭘 입든 남이 뭐라고 할 권리가. 장철우. 정유경이 철우의 이름을 불렀어요. 철우가 움찔했습니다. 정유경이 평소에 이름을 부를 때는 화가 심하게 났을 때였거든요. 지금 내 정체 들킬 뻔했잖아. 정유경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철우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미안해. 신대웅이 더욱 의아해했어요. 대체 어떤 사이야? 그냥 오래된 친구 사이야. 정유경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근데 부대장님, 제 옷이 그렇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죠. 여기는 군부대인데 어떤 점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줘. 정유경의 목소리가 점점 차분해지고 있었어요. 몸매가 너무 드러나잖아. 몸매? 정유경이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최유정이 끼어들었습니다. 괜찮다고요? 완전히 부적절합니다. 부적절하다. 정유경이 천천히 중얼거렸어요. 그럼 중이님 기준으로 적절한 복장이 뭐죠? 당연히 정장이나 단정한 옷입니다. 단정한 옷이라. 정유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표정이 왠지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철우가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긴장했습니다. 재미있는 기준이네. 정유경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훈련병들이 훈련받는 곳입니다. 그런 옷 입고 오시면 방해가 됩니다. 최유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방해? 정유경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떤 방해가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훈련병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정유경이 천천히 반복했어요. 그럼 우리 해병대 훈련병들이 그 정도로 정신력이 약하다는 말이야? 그게 아닙니다. 아니면 중위님이 해병대를 무시하는 거야? 정유경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최유정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동진이가 불안해하며 끼어들었어요. 이모, 그냥 들어가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마세요. 문제를 만든 게 누구인지 모르겠네, 동진아. 정유경이 조카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모는 그냥 조카 얼굴 보러 왔을 뿐인데. 철우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부대장, 중위, 이런 식으로 민간인을 대하는 게 맞아? 하지만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해? 철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이때 최유정이 정유경을 자세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잠깐 혹시 설마 아니겠지. 최유정이 중얼거렸어요. 철우가 그 모습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중위, 뭐가 잘못됐나? 아니에요. 그냥 착각인 것 같습니다. 최유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계속 정유경을 쳐다봤습니다. 정유경이 철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우야, 우리 그냥 가자. 왜요, 누나? 뭔가 이상한데.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유경이 돌아서려는데 최유정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제주도 해병대 교육단 출신이세요? 정유경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아서요. 착각일 거야. 정유경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철우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누나, 그 얘기 해줄까? 우리가 처음 만난 이야기. 철우야, 그런 옛날 얘기. 재미있는데 다들 듣고 싶지 않아? 철우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언제 얘기야? 동진이가 관심을 보였어요. 2003년이었나? 내가 갓소이로 임관했을 때야. 철우가 눈을 반짝였어요. 정유경이 말렸습니다. 철우야, 그만해. 왜요, 좋은 얘기인데. 철우가 계속했어요. 그때 내가 강원도 GOP 근무했거든. 겨울이었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왔어. GOP요? 최유정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수색작전이 있었어. 철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실종자 3명을 찾는 작전이었거든. 민간인들이 등산하다가 조난당한 거야. 민간인 조난? 그래, 문제는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 폭설에 바람까지. 철우가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다른 부대들은 다 포기했지. 너무 위험하다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동진이가 궁금해했어요. 철우가 정유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이 누나가 나타났어. 이모가요? 응, 갑자기 헬기에서 내려서는 내가 지휘한다고 하는 거야. 철우가 웃었어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거든. 그냥 여자 장교 하나가 온 줄 알았지. 최유정이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계급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미 소령이었나? 아니면 중령? 철우가 정유경을 쳐다봤어요. 정유경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누나가 작전을 짰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었어요? 기존에는 정면으로 올라가려고 했거든. 그런데 이 누나가 측면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야. 철우가 손짓을 하며 설명했어요. 위험하지만 더 빠른 길이었어. 그래서요? 내가 반대했지. 너무 위험하다. 여자가 뭘 아냐고. 철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 누나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바라봤습니다. 따라오기 싫으면 빠져라고 하더라고. 우와. 동진이가 감탄했어요. 그래서 따라갔어. 반신반의하면서. 철우의 목소리가 감정적으로 변했어요. 근데 정말 신기했어. 이 누나가 길을 너무 잘하는 거야. 어떻게요? 마치 그 산을 수십 번 다녀본 것처럼.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철우가 정유경을 존경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3시간 만에 실종자들을 찾았어. 3시간에요? 최유정이 놀랐습니다. 응,
다른 부대들은 이틀 동안 찾지 못했는데 대단하네요. 그게 다가 아니야. 철우가 계속했어요. 실종자 중 한 명이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 체온이 많이 떨어져서. 그럼 어떡해? 이 누나가 직접 2시간 동안 업고 내려온 거야. 철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지. 나도 힘들었는데. 정유경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해야 할 일이라고요? 최유정이 정유경을 바라봤어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까. 정유경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철우가 감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누나를 형님처럼 따르게 됐어. 형님처럼요? 응, 누나가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을 거야. 철우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에 대형 사고가 날 뻔했거든. 무슨 사고요? 동진이가 궁금해했어요. 눈사태가 일어났어. 우리가 원래 가려던 길에. 철우가 설명했어요. 만약 이 누나 말 안 들었으면. 철우가 말을 잇지 못했죠. 최유정이 점점 확신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작전, 혹시 화이트 스톰 작전이었나요? 정유경이 최유정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냥 들어본 적이 있어서요. 최유정이 당황했습니다. 철우가 놀랐어요. 중이도 그 작전을 알아? 네, 군사학과에서 배웠습니다. 군사학과에서? 네, 모범작전 사례로. 최유정이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정유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작전의 지휘관이 누군지도 알겠네? 최유정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대답해. 정유경의 목소리에 위압감이 있었어요. 정유경 소령이었습니다. 최유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유경을 바라봤고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철우가 당황했습니다. 누나, 이제 들켰네. 정유경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쩔 수 없지. 그때 갑자기 최유정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중이 뭐라고 한 거야? 철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과거의 소령이었다고 해서 지금 그런 옷차림이 정당화됩니까? 최유정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중이 뭐야 미쳤나? 소령 출신한테 저런 식으로 말한다고? 정유경이 천천히 최유정에게 다가갔어요. 중이님, 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감정이요?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최유정이 도발적으로 웃었어요. 영웅이라고 불리던 분이 그런 몸매 드러내는 옷 입고 다니는 게 우스워서 그래요. 철우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최유정 중위, 지금 선배 장교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선배 장교요? 지금은 민간인 아니에요? 최유정이 비꼬듯 말했어요. 아까 본인이 민간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유경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중위님, 혹시 우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 만났다고요? 처음 봅니다. 최유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유경이 최유정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처음이야? 네, 처음입니다. 최유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유경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정유경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뭐가 아라는 거예요? 최유정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너 혹시... 정유경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한 훈련병이 뛰어왔습니다. 중위님, 긴급 상황입니다. 뭔데? 최유정이 짜증스럽게 돌아봤어요. 조동진 훈련병권으로 부대장님이 부르십니다. 동진이가 왜? 정유경이 급하게 물었어요. 훈련병이 머뭇거렸어요. 그게 징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징계위원회? 철우가 놀랐어요. 무슨 일로? 동료를 도우려다가 규정 위반을 했다는. 훈련병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유경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규정 위반? 네, 훈련 중에 부상당한 동료를 도왔는데 부상당한 동료를 도운 게 규정 위반이라고? 정유경의 목소리가 위험하게 낮아졌어요.
최유정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히 규정 위반입니다. 훈련 중에는 개인행동 금지예요. 동료가 다쳤는데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최유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유경이 최유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중위님, 해병대 정신이 뭔지 알고 있나? 해병대 정신이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리고 정유경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 그건 작전 중 얘기고 훈련 중에는 훈련 중이든 작전 중이든 상관없어. 정유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료를 도운 게 잘못이라고? 규정을 어긴 게 잘못입니다. 최유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규정. 중위님은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한가? 당연합니다. 군대에서는 규정이 최우선이에요. 최유정이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정유경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차가움을 넘어서 무서울 정도였어요. 그래, 규정이 최우선이지. 정유경이 중얼거렸어요. 그럼 중위님, 규정대로 해보자. 뭐라고요? 내가 누군지 이제 알았으니까 말이야. 정유경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전혀 따뜻하지 않았죠. 철우가 긴장했습니다. 누나, 철우야, 부대장 어디 있어? 정유경이 물었어요. 아마 본부에. 좋아. 정유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위님도 같이 가시죠. 왜 제가? 징계위원회 참관하러 가는 거야. 정유경의 목소리에 위압감이 있었어요. 규정대로 처리되는지 확인해 봐야지. 최유정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왜 무서워? 정유경이 최유정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규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위님이라면 당연히 가야지.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자, 가자. 정유경이 본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철우가 서둘러 따라갔고 최유정은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뒤따랐어요. 동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동진아. 정유경이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이모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런데 그 말투는 뭔가 섬뜩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본부로 향하는 길, 정유경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잠깐. 모든 사람들이 멈춰섰습니다. 정유경이 천천히 최유정에게 다가갔어요. 중위님,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최유정이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1993년 3월 15일 맞지? 정유경이 정확한 날짜를 말하자 최유정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출생지는 강원도 철원. 그걸 왜? 최유정이 말을 더듬었어요. 철우가 의아해했습니다. 누나, 뭔 일이야? 정유경이 최유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유정아. 뭐라고요? 최유정이 아니라 그냥 유정이. 정유경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1999년 겨울 철원 근처 산에서 부모님과 함께 조난당한 그 아이. 최유정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아니에요. 8살짜리 꼬마가 부모님 시체 옆에서 3일 동안 울고 있었지. 정유경이 천천히 말했어요. 눈보라가 치는데 얇은 옷 하나만 입고. 그만해요. 최유정이 소리쳤어요. 왜 그 얘기를 해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정유경이 계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업고 헬기까지 뛰어갔어. 2시간 동안. 싫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최유정이 귀를 막았어요. 그때 내가 내 품에서 중얼거렸지. 언니 무서워라고. 정유경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도 내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최유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요? 왜 그때 일을 자꾸 얘기해요? 네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정유경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까부터 계속 나를 괴롭혔으니까. 철우가 놀라며 물었어요. 누나, 그럼 이중이가 내가 구조한 아이야. 정유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 최유정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맞아요. 맞다고요. 당신이 절 구해줬어요.
그럼 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더 싫어요. 최유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뭔 소리야? 정유경이 당황했어요. 그날 이후로 전 군인만 보면 벌벌 떨었어요. 최유정이 절규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다고요. 부모님이 죽어가는 꿈을. 정유경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당신은 영웅 대접받고 있잖아요. 최유정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유정아, 전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는데. 최유정이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편안하게 살고 있었구나. 주변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철우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중이, 나는 내가 그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어. 몰랐다고요? 최유정이 비웃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야 나는. 그럼 왜 한 번도 안 찾아왔어요? 최유정이 소리쳤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정유경이 충격을 받았어요. 기다렸다고? 네, 매일 기다렸어요. 최유정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어요. 언니가 다시 와서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유정아 나는. 하지만 오지 않았잖아요. 최유정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전 스스로 강해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군인이 된 거야? 정유경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맞아요. 당신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최유정이 고백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만큼 될 수 없었어요. 정유경이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유정아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최유정이 웃으며 울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돼요? 그게 아니라 전 당신이 싫습니다. 최유정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동시에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해요. 복잡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옷 입고 온 당신을 보니까. 최유정이 말을 이었어요. 화가 났어요. 실망스럽기도 하고. 내 옷차림이. 네, 제가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이 그런 모습이라니. 최유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유경이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옷이 그렇게 문제였구나. 네, 문제예요. 최유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정유경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뭐가 웃긴 거예요? 최유정이 당황했어요. 유정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정유경이 머리를 긁었어요. 사실 이 옷은. 정유경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부대장이 뛰어왔습니다. 다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신대웅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지금 대변인실에서 난리 났어. 왜요? 철우가 물었어요. 언론에서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전설의 해병 대소령이 나타났다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유경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 철우야, 내가 입을 털었구나? 아니에요, 누나. 저는 아무한테도. 철우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한 상병이 뛰어왔습니다. 부대장님, SNS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신대웅이 놀랐어요. 네, 누군가 몰래 촬영한 것 같은데요. 상병이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정유경이 화이트 스톰 작전 얘기를 듣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조회수가 벌써 50만을 넘었습니다. 50만? 정유경이 어이없어 했어요.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와, 진짜 전설의 그분이네. 몸매 드러나는 옷 입어도 멋있어. 여전히 카리스마 있으시다. 최유정이 댓글을 보더니 더욱 화가 났어요. 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뭐가 문제야? 정유경이 물었어요. 몸매 드러나는 옷 입어도 멋있다고 해요. 이게 정상인가요? 최유정이 소리쳤어요. 그때 갑자기 다른 상병이 뛰어왔어요. 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뭔데? 신대웅이 짜증을 냈어요. 조동진 훈련병 사건이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뭐라고? 정유경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노출됐는데?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동료를 도운 훈련병을 징계한다고. 상병이 급하게 설명했어요.
정유경이 신대웅을 쏘아봤어요. 부대장,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신대웅이 말을 더듬었어요. 동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징계를 해? 규정상, 규정? 뭔 규정? 정유경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철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부대장, 상황 설명 좀 해봐. 그게 훈련 중에 다른 훈련병이 다쳤는데. 신대웅이 주저주저 말했어요. 조동진이 도우려다가 대형을 이탈했습니다. 대형 이탈? 정유경이 되물었어요. 네, 그래서 규정 위반으로. 동료가 다쳤는데 돕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정유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최유정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훈련 중에는 명령에 따라야 해요. 명령? 정유경이 최유정을 바라봤어요.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렸어? 그건. 최유정이 말을 멈췄어요. 정유경이 신대웅에게 물었어요. 부대장,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해봐. 그게 행군 중이었는데. 신대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훈련병이 발목을 삐었습니다. 그래서 조동진이 그 훈련병을 부축하려고 했는데. 근데 정유경이 화가 났어요. 교관이 계속 행군하라고 명령했거든요. 신대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관이. 철우가 끼어들었어요.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렸어? 그게 최중희입니다. 신대웅이 최유정을 가리켰어요. 모든 사람들이 최유정을 바라봤어요. 중희, 그게 사실이야? 철우가 물었어요. 사실입니다. 최유정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훈련 중에는 개인행동 금지예요. 다친 동료를 버리고 가라고? 정유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규정입니다. 규정이면 다야? 정유경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해병대 정신은 어디 갔어? 해병대 정신보다 규정이 우선입니다. 최유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순간 정유경이 폭발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 네. 동료를 버리고 가는 게 해병대야? 정유경이 소리를 질렀어요. 규정을 따르는 게 해병대입니다. 최유정도 지지 않고 맞섰어요. 너 미쳤어? 머리 다쳤니? 정유경이 최유정의 어깨를 잡았어요. 우리 해병대는 동료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최유정이 정유경의 손을 뿌리쳤어요. 지금은 규정과 매뉴얼 시대라고요. 매뉴얼? 정유경이 어이없어 했어요. 매뉴얼대로 하면 사람이 살아나? 최소한 사고는 안 나죠. 최유정이 대답했어요. 그때 갑자기 동진이가 뛰어왔습니다. 이모. 동진아. 정유경이 조카를 껴안았어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런데. 동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 때문에 이모까지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이 어딨니, 동진아, 괜찮아. 정유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동료 도운 게 잘못이야? 하지만 규정을. 동료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규정은 집어치워. 정유경이 버럭 소리쳤어요. 사람이 규정보다 중요해. 최유정이 비웃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군대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정유경이 최유정을 노려봤어요. 유정아, 너 정말 달라졌구나. 달라진 게 아니라 성장한 겁니다. 최유정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제 누구한테도 의존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엄청난 갱음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더 큰 헬기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더 큰 헬기들이 착륙하자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내렸어요. 맨 앞에는 군복에 별이 2개 달린 남자가 있었습니다. 소장이었어요. 저분이. 신대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해병대 교육사령관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교육사령관 박준호, 58세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군사경찰들이었습니다. 뭐야, 군사경찰이 왜? 철우가 당황했어요. 박준호가 정유경 앞에 서더니 격려했습니다. 정유경 소령님, 박준호 소장님. 정유경이 자연스럽게 격려를 받았어요. 소령님,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준호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무슨 문제죠? 조동진 훈련병 징계 건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내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준호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가요? 정유경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훈련병 징계가 조작된 거였습니다. 박준호가 폭탄 발언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조작이라고요? 철우가 놀랐어요. 네, 실제로는 다른 사건을 덮으려고 조동진 훈련병을 희생양으로 만든 겁니다. 박준호가 신대웅을 노려봤어요. 부대장, 설명해 보세요. 신대웅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저는 며칠 전 훈련 중 사고가 있었죠? 박준호가 추궁했어요. 훈련병 한 명이 중상을 입은. 그건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조동진 훈련병을 문제아로 만들려 했던 거 아닙니까? 박준호가 소리쳤어요. 신대웅이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최유정도 충격을 받았어요. 부대장님이 그런 짓을? 중위님도 공범입니다. 박준호가 최유정을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조동진 훈련병에게 일부러 가혹한 훈련을 시켰죠? 최유정이 당황했어요. 그건 규정에 따라. 규정? 어떤 규정에 특정 훈련병만 괴롭히라고 되어 있나요? 박준호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때 정유경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유정아, 너 정말 그랬어? 언니. 최유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왜? 정유경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왜 내 조카를? 그게. 최유정이 말을 더듬었어요. 대답해. 정유경이 소리쳤어요. 화가 났어요. 최유정이 울부짖었어요. 언니를 보니까 화가 나서. 그래서 조카한테 화풀이를 한 거야? 정유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최유정이 바닥에 엎드렸어요. 동진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이모, 그럼 제가 당한 건들이 다 일부러. 동진아. 정유경이 조카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박준호가 군사경찰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신대웅 부대장, 최유정 중위를 연행하세요. 잠깐. 정유경이 말을 막았어요. 소령님, 이 아이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정유경이 최유정을 바라봤어요. 언니. 최유정이 눈물을 흘렸어요. 유정아, 너 정말 많이 아팠구나. 정유경이 최유정에게 다가갔어요. 언니가 너를 구해줬지만 동시에 상처도 준 거네.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정유경이 최유정의 손을 잡았어요. 너를 구하고 나서 찾아갔어야 했는데. 언니. 미안해, 유정아 정말 미안해. 정유경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고마워. 뭐가요? 너 덕분에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정유경이 최유정을 바라봤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게. 최유정이 와락 정유경을 안았어요. 언니.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감동받았어요. 그때 박준호가 말했어요. 최유정 중위. 네. 최유정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징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소령님의 부탁이니 선처하겠습니다. 박준호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최유정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유경이 박준호에게 말했어요. 소장님, 제가 이 아이 교육을 맡아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박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철우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전 장병 집합. 훈련병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어요. 정유경 소령님께 경례. 모든 훈련병들이 일제히 경례했어요. 경례. 우렁찬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유경이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정유경이 경례로 답했어요. 동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모 최고예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론사 헬기들이었습니다. 저것들이. 철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정유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유명해지겠네. 언론사 헬기들이 머리 위를 맴돌기 시작했어요. 정유경 소령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유경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하네. 누나 어떡할 거야? 철우가 물었어요. 뭘 어떡해? 인터뷰 말이야. 온 나라가 지켜보고 있어. 철우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실시간 시청자가 500만 명을 넘고 있었어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소령님 말씀 듣고 싶어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해병대 정신이 뭔지 알겠어요. 옷차림으로 판단한 사람들 반성해. 정유경이 댓글들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할 말이 있긴 하네. 박준호가 다가왔어요. 소령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네, 해야겠어요. 정유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이크 좀 가져다 줄 수 있나요? 잠시 후 확성기가 준비됐어요. 정유경이 마이크를 들고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헬기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저는 예비역 해병대 소령 정유경입니다. 정유경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제 옷차림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조카 면회를 위해 왔습니다. 그냥 평범한 이모로서 말이에요. 정유경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제 옷이 군부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최유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왜 남이 제 옷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나 싶어서요. 정유경의 목소리에 솔직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정유경이 고백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군인은 이래야 하고 여자는 저래야 하고.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정유경이 최유정을 바라봤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걸. 최유정이 눈물을 닦았어요. 저를 비난했던 중이도 사실은 상처받은 아이였어요. 정유경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많이 아파하고 있었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유경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몸매가 드러난다고, 야하다고, 부적절하다고. 그런 시선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정유경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여성들은 매일매일 그런 시선들과 싸우며 살고 있어요.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맞아요. 정말 맞는 말씀. 저도 맨날 옷차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왜 남자들은 뭘 입어도 상관없는데 여자만 까이죠? 정유경이 계속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유경이 동진이를 바라봤어요. 사람을 도우는 마음입니다. 제 조카는 다친 동료를 도왔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을 뻔했어요. 정유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하지만 저는 묻고 싶어요. 동료를 버리고 가는 게 정말 옳은 일인가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정유경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차가워진 것 같아요. 정유경이 씁쓸하게 말했어요. 규정만 따지고 매뉴얼만 따지고 겉모습만 따지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이에요. 정유경이 최유정의 손을 잡았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도와주는 마음. 정유경의 목소리가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부탁드려요. 정유경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앞으로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주세요. 옷차림이 아니라 행동을 봐주세요. 규정이 아니라 사람을 봐주세요. 댓글들이 감동의 물결을 잃었어요. 눈물이 나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반성하게 되네요. 정유경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유경이 미소를 지었어요. 약자를 지키는 용기를 가져주세요. 그게 진짜 힘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철우가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어요. 역시 우리 누나야. 동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모 정말 멋있어요. 최유정이 정유경에게 말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유정아, 이제 같이 새로 시작하자. 정유경이 최유정을 안아줬어요. 하늘에서 헬기들이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하지만 정유경의 메시지는 온 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날 밤 SNS는 온통 정유경의 말로 도배됐어요.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약자를 지키는 용기를 가져주세요. 그게 진짜 힘이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해병대 교육대 입구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복장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유경의 메시지가 새겨진 문구였어요. 이모, 동진이가 반갑게 뛰어왔어요. 더욱 늠름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동진아, 많이 달라졌네. 이모 덕분이에요. 그때 최유정이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언니, 유정아, 어떻게 지냈어? 좋아요. 훈련병들도 이제 저를 좋아해요. 정유경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철우와 박준호 소장도 나타났습니다. 누나, 준비됐어? 응. 정유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정아, 동진아, 발표할 게 있어. 정유경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 해병대로 복귀하기로 했어. 진짜요? 둘이 깜짝 놀랐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어떤 일이요? 너희 같은 후배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 최유정이 감동받았어요. 언니, 박준호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전 장병 주목. 오늘부터 정유경 소령님이 우리 교육대 부사령관으로 부임하십니다. 훈련병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경례. 모든 훈련병들이 일제히 경례했어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해병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유경이 힘차게 말했어요. 동료를 절대 버리지 않는 해병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해병대. 약자를 지키는 용기를 가진 해병대. 훈련병들이 박수를 쳤어요. 최유정이 정유경에게 말했어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나도 고마워, 유정아.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유경의 복귀 소식이 전국에 보도됐어요. 전설의 해병대 소령, 현역 복귀.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왔어요. 정말 멋있어요. 응원합니다. 정유경이 뉴스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해병대를 만들어가는 여정이. 1년 후, 정유경은 해병대 교육대 부사령관으로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소령님, 오늘 신병 교육 일정입니다. 최유정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이제는 정유경의 직속 부하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유정아. 정유경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오늘 입대하는 신병들 중에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조선족, 어머니가 한국인인 이중 국적자요. 최유정이 설명했어요. 다른 교관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대요. 정유경이 미소를 지었어요. 뭘 고민해? 똑같이 대하면 되지. 하지만 언어 소통 문제도 있고, 그럼 더 잘 챙겨줘야지. 정유경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역시 언니예요. 최유정이 감탄했어요. 그때 동진이가 뛰어왔어요. 이제는 상등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모, 큰일 났어요. 뭔데? 신병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동진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왜? 그 이중국적자 신병 때문에요. 다른 애들이 놀리고. 정유경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금 어디야? 생활관이요. 정유경이 바로 일어났어요. 유정아, 같이 가자. 네. 생활관에 도착하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너 진짜 한국 사람 맞아? 말도 이상하게 하고. 우리랑 다르잖아. 한 구석에서 한 신병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왕건민 19세, 아버지가 조선족이었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정유경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신병들이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부사령관님, 모든 신병들이 경례했습니다.
정유경이 건민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건민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유경이 다른 신병들을 바라봤어요. 너희들 지금 뭘 한 거야? 그게 제가 말을 이상하게 해서. 이상하게? 정유경이 되물었어요. 건민아, 자기소개 한번 해봐. 네, 저는 왕건민입니다. 아버지는 조선족이고 어머니는 한국분입니다. 건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억양이 조금 달랐지만 한국말이었어요. 너희들 뭔가 이상한데? 정유경이 다른 신병들에게 물었어요. 말투가 어때서? 정유경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우리는 모두 한민족이야. 억양이 조금 다를 뿐이지. 신병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건민이는 두 개 나라 언어를 할 줄 아는 거니까 너희보다 똑똑한 거지. 정유경이 건민을 격려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한다. 알겠나? 네. 신병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정유경이 건민에게 말했어요. 건민아,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감사합니다. 건민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며칠 후 건민은 부대 최고의 모범병이 되었어요.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모든 동기들의 인정을 받았거든요. 역시 언니예요. 최유정이 감탄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정말 대단해요. 당연하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니까. 정유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해병대 문화가 많이 바뀌었네요. 아직 멀었어. 더 바꿔야지. 정유경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해병대 말이야. 며칠 후 정유경에게 긴급 연락이 왔어요. 소령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유정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뭔데? 왕건민이 여군 훈련병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정유경이 깜짝 놀랐어요. 건민이가? 네, 피해자는 같은 기수 이수진이라는 여군이에요. 정유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성실하고 착한 모습이었는데. 어디 있어? 둘 다 격리 조치했습니다. 정유경이 바로 조사실로 향했어요. 건민이 구석에서 떨고 있었어요. 건민아. 정유경이 부드럽게 불렀어요. 부사령관님. 건민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 안 했어요. 뭘 안 했어? 수진이한테 그런 짓 안 했어요. 건민이 절규했어요. 그럼 왜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까? 정유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건민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유경이 수진이도 만나봤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 있었어? 건민 오빠가 저를. 수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어떻게? 어젯밤 화장실 앞에서. 수진이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정유경이 CCTV를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화면에는 건민이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상하네. 정유경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다른 훈련병 하나가 다가왔어요. 부사령관님, 제가 본 게 있어요. 뭘 봤어? 어젯밤에 몇몇 선임들이 수진이랑 뭔가 얘기하는 걸 봤어요. 선임들? 정유경이 예감이 안 좋았어요. 네, 그리고 중국에 혼내주자는 말도 들었어요. 정유경이 화가 났어요.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건민이를 괴롭히기 위한 조작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선임들 이름이 뭐야? 잘 모르겠어요. 무서워서. 정유경이 즉시 조사를 지시했어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몇몇 고참 훈련병들이 건민을 괴롭히기 위해 수진이를 협박해서 거짓 신고를 하게 한 거였어요. 이런 일이. 정유경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건민을 불러왔어요. 건민아, 미안해. 아니에요, 부사령관님. 건민이 오히려 정유경을 위로했어요. 부사령관님이 믿어주셔서 견딜 수 있었어요. 정유경이 감동받았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할게. 네, 감사해요. 하지만 정유경은 더 큰 문제를 깨달았어요. 겉으로는 바뀐 것 같았지만 여전히 차별과 편견이 남아있다는 것을.
진짜 변화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정유경은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날 밤 유경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건민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더 큰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소령님, 아직도 일하세요? 최유정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유정아 고마워. 정유경이 피곤한 표정으로 커피를 받았어요. 언니,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응, 좀 그래. 정유경이 한숨을 쉬었어요. 건민이 사건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었어. 정유경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지난 6개월간 은밀한 괴롭힘 사건들이야. 최유정이 서류를 훑어봤어요. 이렇게 많이요? 응, 다들 신고하지 않았어. 무서워서. 정유경이 설명했어요. 피해자들 대부분이 소수자들이야. 다문화 가정 출신, 지방 출신, 가난한 집 아이들. 최유정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조직적으로. 그런 것 같아.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동진이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이모, 큰일 났어요. 뭔데? 건민이가 사라졌어요. 뭐라고? 정유경이 벌떡 일어났어요. 언제부터? 30분 전에 점호할 때 없었어요. 동진이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정유경이 즉시 수색 지시를 내렸어요. 1시간 후 건민을 찾았어요. 부대 뒷산 전망대에서였어요. 건민이 혼자 앉아 울고 있었죠. 건민아. 정유경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부사령관님. 건민이 놀라며 일어섰어요. 왜 여기 있어? 죄송해요. 그냥 답답해서. 건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뭐가 답답해? 정유경이 건민 옆에 앉았어요.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건민이 털어놨어요. 거짓 신고라는 걸 알았는데도. 어떻게? 제가 또 뭔 짓을 할까 조심해야겠다는 눈빛이에요. 건민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유경이 가슴이 아팠어요. 건민아, 미안해. 아니에요. 부사령관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바꾸겠다고 했는데. 정유경이 자책했어요. 하지만 전 괜찮아요. 건민이 오히려 정유경을 위로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왔어요. 뭐?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어디 가든 힘들 거라고. 건민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부사령관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어요. 정유경이 감동받았어요. 고마워, 건민아. 부사령관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이런 일들을 없애는 거요. 건민이 결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유경이 건민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 같이 하자. 정유경이 건민의 손을 잡았어요. 네. 그날 밤 정유경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더 큰 프로젝트를.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부대 내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온 거였어요. 정유경, 바로 자신에 대한 제보가. 다음 날 아침 박준호 소장이 긴급히 정유경을 불렀어요. 소령님,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준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죠?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박준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정소령님이 특정 훈련병들을 편애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유경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정유경 소령이 왕건민을 과도하게 보호하며 다른 훈련병들을 역차별하고 있다. 규정을 무시하고 개인적 감정으로 판단한다. 이는 공정한 군 기강을 해치는 행위다. 정유경이 어이없어 했어요. 이게 뭐예요? 더 있습니다. 박준호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정소령이 과거 민간인 시절 입었던 옷차림도 부적절했다고 재조명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묻혀있던 문제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유경이 분노했어요. 누가 이런 짓을?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익명이에요.
박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언론에도 흘러나갔다는 겁니다. 언론에요? 네, 몇몇 기자들이 벌써 연락을 해왔어요. 박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최유정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요. 최유정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악성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정유경 소령 편애 논란. 역차별 당하는 우리 아들들. 외국인만 보호하는 군대가 맞나? 댓글들이 더 심했어요. 저런 여자가 군대에 있으면 안 돼. 몸매 드러내는 옷 입던 것부터 이상했음. 페미니즘에 물든 군대. 정유경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일들이 이렇게 공격받다니. 언니 괜찮아요? 최유정이 걱정했어요. 괜찮아. 정유경이 애써 평정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소령님,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박준호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정유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동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이모, 건민이가 또, 건민이가 어떻게? 자기 때문에 이모가 고생한다고 자퇴하겠다고 해요. 동진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정유경이 바로 일어났어요. 어디 있어? 생활관이요. 정유경이 생활관으로 뛰어갔어요. 건민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건민아, 뭐 하는 거야? 부사령관님. 건민이 눈물을 흘렸어요. 쟤 때문에 부사령관님이 고생하시잖아요. 그게 내 잘못이야? 하지만, 건민아, 내가 포기하면 그들이 이기는 거야. 정유경이 건민의 어깨를 잡았어요. 부사령관님, 우리가 옳은 일을 했어. 그러니까 끝까지 가자. 정유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이번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그리고 과연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정유경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자신의 신념에 대해. 다음 날 정유경은 조사위원회에 참석해야 했어요. 회의실에는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겁고 차가웠어요. 정유경 소령, 위원장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유경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먼저 왕건민 훈련병 편애 의혹부터 말씀해 주세요. 편애가 아닙니다. 정유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약자를 보호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훈련병들이 역차별을 당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위원 중 한 명이 서류를 들었어요. 그런 증언을 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정유경이 요청했어요. 그건 조사 과정에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차갑게 답했어요. 그리고 규정을 무시하고 개인적 판단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규정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유경이 신념을 말했어요. 그럼 소령님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다른 위원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정유경이 잠시 망설였어요. 규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대는 규정과 명령으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셨나요? 위원들의 추궁이 계속됐어요. 정유경이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신이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온 건 아닐까? 마지막으로 과거 민간인 시절 복장 문제입니다. 위원장이 사진을 꺼냈어요. 그날 입었던 몸매 드러나는 옷사진이었어요. 이런 옷차림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유경이 그 사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당시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이 압박했어요. 정유경이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 조금 자극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조금 부적절했을 수도 있겠네요. 정유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위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마쳤어요. 조사가 끝나고 정유경은 복도를 걸었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언니,
최유정이 뛰어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 정유경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괜찮아요? 유정아, 내가 정말 잘못된 건 아닐까? 정유경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한 건 아닐까? 아니에요, 언니. 최유정이 강하게 부정했어요. 언니가 하신 일들이 다 옳았어요. 하지만 규정도 중요하잖아. 규정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최유정이 정유경을 다독였어요. 그때 동진이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이모, 건민이가 또 뭔 일이야? 기자들이 건민이를 인터뷰하려고 해요. 뭐? 정유경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부대 정문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어요. 세 사람이 급하게 정문으로 뛰어갔어요. 과연 기자들이 건민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왕건민 씨, 정유경 소령이 당신을 편애했나요? 다른 훈련병들과 차별 대우를 받은 게 사실인가요? 정소령 때문에 부대 분위기가 안 좋아졌나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건민이 당황해하며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정유경이 나서려고 했는데 갑자기 건민이 입을 열었어요. 아니요. 건민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정유경 부사령관님은 저를 편애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기자가 물었어요. 저를 사람으로 봐주신 거예요. 건민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정유경이 감동받았어요. 이 아이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죠. 그날 저녁 정유경은 건민을 따로 불렀어요. 건민아, 내가 오늘 한 일 정말 대단했어. 아니에요, 부사령관님,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건민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정유경이 미소를 지었어요. 네, 진실을 말하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무서웠을 텐데. 무서웠어요. 건민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부사령관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약자를 지키는 용기를 가지라고. 정유경이 깊이 감동받았어요. 건민아, 너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이야. 저요? 차별받아도 굴복하지 않고, 누명 써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엔 진실을 말할 용기까지 가진. 정유경이 건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우리 해병대가 희망이 있는 거야. 건민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감사해요, 부사령관님. 저를 사람으로 봐주셔서. 아니야, 내가 감사해. 너한테 배웠어. 정유경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진짜 강함이 뭔지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정유경은 확신했어요.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건민 같은 아이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을. 차별 없고 편견 없고 서로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기억 채널이었습니다.